네, 안녕하십니까, 광닥입니다. 자, 어제 오늘 많은 비가 왔습니다. 사실 저희가 있는 지역은 이 비가 올 봄 들어서 내린 거의 처음 내린 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. 그래서 좀 기쁘다가 어제 한 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. 그게 지금 남쪽 지방은 평소보다 많은 비로 인해서 좀 피해가 크시다 그래요. 마늘 양파도 피해가 크고 그래서 좀 한숨 짓는 날들이 많다. 그래서 더 이상 좀 피해가 없이 각 지역마다 좀 비가 이제 적당히 좀 와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농사가 그만큼 힘듭니다. 비가 많으면 많은 대로, 또 적으면 적은 대로, 추우면 추운 대로, 더우면 더운 대로 고민이 끊일 날이 없네요. 저 역시 오늘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텃밭에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좀 공유하고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.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을 거예요. 바로 두더지입니다. 이 두더지는요, 먹이 활동이 엄청난 녀석입니다. 자기 몸무게의 70% 정도를 하루에 먹어치워요. 1년에 20kg를 먹는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지렁이라든지 애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20kg를 1년에 먹으려면 여러분 밭을 얼마나 파고 다녀야 그 먹이를 먹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피해가 그렇게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얘가 1시간에 파는 땅의 길이가 5.5m랍니다.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? 사람의 키에 비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170cm 정도 되는 그 키가 되는 남자분이 장비 없이 맨손으로 지하 땅굴을요 1시간 안에 60m를 파는 셈이랍니다. 어마어마하죠. 맨손으로 지하 땅굴을 60m 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크니까 먹이 활동도 이렇게 왕성하게 합니다. 제 밭에 지금 한 20일 전쯤부터 두더지가 이제 출몰을 또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. 해마다 있었던 일이긴 한데 올해는 제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. 이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심어놓은 작물에 자꾸 피해를 주니까 영상을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. 결과를 보여드리고 또 경과를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피해를 주니까 제가 올해는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.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고추 부직포 재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게 심어놓은 지금 부직포 터널이에요. 제가 한 3, 4일 만에 이걸 열어봤더니 고추 2포기가 10개 중에 2포기가 완전히 뽑혀가지고 그냥 밖으로 튀겨나와 있는 겁니다. 그건 이 모종을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예요. 고추 모종을 두더지가.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심어놨는데요. 이거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? 얘는 이렇게 잘 자라 있는데 얘는 못 자랍니다. 지금 아마 저 밑에서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얼른 여기 옆에 지금 2포기를 이렇게 보식을 해놓고 만약에 이걸 제거하면 이걸 기르려고 지금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겁니다. 배추 모종을 또 심어놨는데 배추 모종 밑에를 다 뚫어놔가지고 심어놓은 지 하루 만에 가보니까 배추가 다 말라갖고 다 뿌리가 다 드러나서 죽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사롭지 않게 그냥 넘길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적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대처를 하려는 거고, 사실 이 피해가 심한 곳은 이 텃밭뿐만이 아닙니다. 뭐 전원주택 해놓으신 분들 잔디 다 박살나고, 골프장 여기저기 막 파이고 구멍 뚫어놓고 잔디 다 죽습니다. 또 부모님 모셔놓은 그 산소에 잔디 다 죽여놓고 구멍 뚫어놓고, 네, 보통 피해가 이게 막심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또 순진한 마음에 아빠 두더지 죽이지 말라고 그럽니다. 그런데 이건 감상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닙니다. 시설 재배하시는 분들 만약에 이 두더지 한 마리가 이 하우스 안에 들어오면 한 해 농사 망칩니다. 그리고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전원주택 예쁘게 꾸며놓으신 분들은 그 비싸게 돈 들여갖고 한 전원주택 잔디밭 다 망가집니다. 산소도 마찬가지고요. 자주 가지도 못하는데 그거 다 파놓고 구멍 뚫어놓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? 기왕 한번 할 거면요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. 뭐 이런저런 방법 많지만 가장 효과 확실하고 가장 원천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. 지금 여기 있는 이 제품으로 전 올해 이제 방제에 나섰습니다. 두더지 올킬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다른 제품 소개해 드릴 때 몇 번 소개해 드렸던 회사예요. 자재 1번가라는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, 여러분들 이 제품 네이버에다가 한번 두더지 약이라고 검색해 보십시오. 아마 두더지 올킬이라는 이야기 가장 먼저 뜰 겁니다.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고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고 또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. 이게 지금 두 가지 형태인데요.
저는 두 가지를 다 구매하라고 권하고 싶은데요. 이 형태가 서로 달라요. 그게 뭐냐면 이 제품은요, 다 보이시나요? 이렇게 과립 형태로 돼 있어요. 이거 보이시죠? 이런 형태입니다. 제가 이거 지금 손으로 만지는데 이거 손으로 만지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. 이거 못 씁니다. 이런 형태로 돼 있고, 여기 이 제품은 지금 안 보입니다. 이거 제가 젓가락으로 뜨기가 힘들어서 여기 떠났는데요. 자, 이런 알갱이 형태로 돼 있어요. 어떠십니까?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. 두더지가 뭘 좋아할지 몰라요. 이건 약간 좀 큰 벌레들 닮지 않았습니까? 이건 약간 지렁이나 애벌레 닮았잖아요. 이렇게 좀 식성을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이것도 일종의 디자인입니다. 여러분들 그 치킨 시킬 때도 순살 치킨 좋아하는 사람 있고 뼈 있는 치킨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. 두더지 식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구입하셔서 놔보십시오. 그러면 어떤 걸 많이 물어가는지를 딱 알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뒤에부터는 그걸로 정착하시면 됩니다. 이게 지금 뭘로 만들어진 거냐면요, 그 두더지가 좋아하는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, 네, 그런 것들로 만들어서 이게 기피성이 없습니다. 기피성이라는 건 무슨 냄새가 난다든지 해서 이걸 피하는, 네, 그런 걸 기피성이라고 하는데요. 기피성이 없고 반복적으로 먹는다 그래서 얘가 뭐 그거에 내성을 갖는다든지 하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건 먹기만 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. 옛날 같으면 아주 강한 독극물을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두더지나 쥐나 이런 것들이 그 약을 먹으면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. 그러면 이 길 위에 그냥 죽어 있어요. 그러면 그걸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그걸 주워 먹고 죽습니다. 그런 피해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이런 형태의 성분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어떤 성분이냐면, 모든 이 동물들은 몸에서 장내에서 미세한 출혈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. 그런데 그걸 혈액 중에 있는 그 비타민 K라는 성분이 계속 지혈을 동시에 시켜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출혈이 심해지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요, 이 성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지혈이 되는 성분을 막아주는, 즉 항혈액응고제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두더지가 이걸 만약에 먹잖아요. 그러면 이제 반복적으로 그걸 먹으면 서서히 장내에서 출혈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얘가 외출할 힘이 없어져요. 왜? 몸 안에서 출혈이 발생하니까. 그러다가 그 집안에서 그냥 조용히 죽어가는 겁니다. 이게 깔끔합니다. 서로 흉한 꼴 안 보고요. 옛날처럼 그게 길바닥에 죽어 있어가지고 개나 고양이가 주워 먹고 뭐 죽는다든지 하는 일도 없고. 저도 실제로 어렸을 때 제가 기르는 개가 그 죽은 쥐 먹고서 죽어가지고 제가 며칠을 울고불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. 이렇게 한 번에 먹어서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여러분들이 두더지굴이나 이런 두더지의 서식처를 발견하시게 되면 이 약을 절대 손으로 잡지 마세요. 아까 제가 보셨죠? 손으로 잡은 건 이제 여기다 버린 겁니다. 저는 장갑을 끼고 만지시던지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셔야 돼요. 그런데 이 장갑도 제가 지금 늘 사용하는 이런 장갑은 안 돼요. 네, 이것만 사용하는 전용 장갑을 쓰셔야 됩니다. 그만큼 이 두더지는 후각과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요. 그러니까 그 후각과 청각에 어떤 미세한 이상이라도 느끼면 얘들은 안 먹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젓가락, 전용 젓가락을 쓰셔서, 이것도 아무 데나 놔두지 마시고요. 이거 항상 이 통 안에다가 이렇게 꽂아서, 네, 이렇게 보관하십시오. 이렇게 보관하셔야 다른 냄새가 묻질 않습니다. 이걸 쥐구멍이나 두더지 구멍이나 이런 걸 발견하시면요, 그 구멍 안에다가 서너 알씩 놔주시는 겁니다. 그러면 얘네들이 먹고 바로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. 조금씩 가져갑니다. 한 이틀 전부터, 네, 지금 가져가는 횟수가 서서히 줄더니 어제부터는 안 갖고 가는 것 같아요. 이 그대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열흘, 네, 일주일에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. 일주일 정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슬슬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두더지는 짝짓기를 보통 3, 4월 달에 합니다. 그래서 28일 정도 임신을 했다가 새끼를 낳는데, 그러면 모유를 한 달 정도 먹여야 된대요. 바로 그 시기를 이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어린 새끼들까지도 아예 성장하지 못하도록 번식을 방해해 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얘가 이제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계속 키워야 되잖아요. 그럼 그 먹이를 먹는 그 새끼들까지도 일시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왜냐하면 두더지는 조금 크면 짝짓기 기간을 제외하고는
둘이 살지 않습니다. 다 혼자 살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마리가 한 집에 모여 사는 기간은 이 새끼를 키울 때밖에 없는 거예요. 새끼를 많게는 7마리까지 낳습니다. 평균적으로 1년에 4마리 정도를 낳는다고 하는데 많게는 7마리를 낳는데요. 그러면 어미까지 합쳐서 한 8마리, 이 정도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5월달, 6월달인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방제를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뭐 덫을 놓는다, 아니면 뭐 생선 대가리를 갖다 놓는다, 여러 가지 방법 많잖아요. 잘못하면 더 흉한 꼴 볼 수 있습니다. 더 심한 놈이 올 수 있어요. 그 냄새 때문에 더 심한 놈이 올 수도 있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.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런 방법을 쓰십시오. 서로 흉한 꼴 안 보게. 자, 그리고 이걸 구입하시면 맨 먼저 할 일이 뭐냐면요, 여기 사용사항 주의사항을 읽어보시는 거예요. 이건 엄연히 이건 약입니다. 이런 두더지를 잡는 약이기 때문에 사용사항 주의가 좀 필요해요. 이건 지금 동물성 단백질과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른 애완동물이나 이런 것들도 냄새를 맡고 이걸 먹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애완동물의 접근이 쉽게 되면 안 됩니다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 판매처에 대한 정보나 구매처, 연락처 이런 것들은 제가 댓글란, 더보기란 이런 곳에 지금 남겨놓겠습니다. 그러니까 참고하시고, 만약에 인터넷 주문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그 직원분들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도와주실 겁니다.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댓글란이나 더보기란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특히 5월, 6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. 여러분들 풍성한 수확 응원하겠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